제14장 너무 많은 음식과 너무 짧은 대답. 다음날 정오에 모모는 거북을 겨드랑이에 끼고 니노의 작은 술집을 찾아 나섰다. 카시오페이야, 두고 보렴. 이제 모든 게 밝혀질 테니까. 니노 아저씨는 기기랑 베퍼 할아버지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을 거야. 그러면 우리가 가서 아이들을 데려오면 돼. 그럼 모두 다시 모이는 거야. 니노 아저씨랑 아줌마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다들 함께 올지 몰라. 너도 틀림없이 내 친구들을 좋아할 거야. 어쩌면 오늘 밤 작은 파티를 열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 친구들한테 꽃들이랑 음악이랑 호라 박사님 그리고 다른 것들도 다 얘기해줘야지. 아, 친구들을 다시 만날 생각을 하니까 정말 기분이 좋아. 하지만 먼저 맛있는 점심 식사가 기다려져. 정말 배가 고프거든. 모모는 신이 나서 계속해서 제잘됐다. 모모는 우도 주머니 속에 넣어둔 기기의 편지를 몇 번이고 꼭 쥐었다. 거북은 태고의 눈으로 모모를 물끄러미 바라볼 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모모는 걸어가면서 흥얼거리다가 나중에는 소리내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모모의 기억 속에서 어제와 똑같이 또렷하게 울리고 있는 바로 그 멜로디와 가사였다. 이제 모모는 이 멜로디를 다시는 잊지 않으리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있었다. 그러나 모모는 갑자기 노래를 뚝 그쳤다. 앞에 니노의 가게가 보였던 것이다. 처음엔 모모는 길을 잘못 들어섰다고 생각했다. 석회벽 여기저기에 얼룩얼룩 빗물 튀긴 자국이 있던 낡은 건물이며 대문 앞에 있던 작은 정자는 온데간데 없고 대신 그 자리에 도로 쪽의 벽면이 온통 커다란 유리창으로 된 기다란 콘크리트 상자 같은 건물이 우뚝 서 있었다. 그동안 도로에도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서 수많은 자동차가 그 위를 달리고 있었다. 길 건너편에는 대형 주유소가 있고 바로 옆에는 대형 사무실 건물이 서 있었다. 새 음식점 앞에는 수많은 자동차가 서 있었다. 음식점의 출입문에는 눈길을 끄는 커다란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니노의 빠른 레스토랑. 음식점에 들어선 모모는 처음에는 도무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창가에는 높다란 다리 위에 조그만 판이 얹혀 있어 희한한 버섯처럼 보이는 테이블이 수없이 줄지어 늘어서 있었다. 테이블은 어른이 서서 먹을 수 있을 만큼 높았고 의자는 아예 없었다. 반대편에는 번쩍이는 쇠막대로 된 기다란 철책이 울타리처럼 쳐 있었다. 철책 뒤로는 햄빵이며 치즈빵이며 소세지, 샐러드, 푸딩, 케이크, 몸으로서는 알 수 없는 온갖 음식이 담긴 길쭉한 유리상자가 좁은 간격을 두고 한없이 길게 늘어서 있었다. 음식점 안이 무척이나 붐비고 있어서 모모는 이 모든 것을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야 서서히 알게 되었다. 아마 모모가 줄곧 사람들의 길을 가로막은 모양이었다. 어느 쪽으로 움직여도 모모는 한 옆으로 밀려나거나 앞으로 떠밀려 가게 되었다. 대개의 사람들은 접시와 병이 놓인 쟁반을 아슬아슬하게 들고서 테이블의 한 자리를 차지하려 애쓰고 있었다. 자리를 차지하고 허겁지겁 음식을 삼키고 있는 사람들 뒤에는 벌써 다른 사람들이 서서 자리가 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여기저기서 기다리는 사람들과 음식을 먹는 사람들 사이에 곱지 않은 말들이 오고 갔다. 사람들은 대체로 상당히 불만스러운 표정들을 하고 있었다. 쇠 울타리와 유리상자 사이로 늘어선 사람들의 긴 줄이 천천히 앞으로 밀려갔다.
그들은 저마다 유리상자 안에서 접시나 병 또는 종이컵을 꺼내 들었다. 모모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여기서는 누구나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있구나. 음식을 집지 못하게 막거나 돈을 내라고 요구하는 사람은 없었다. 여기서는 모든 게 공짜인가 봐. 그래서 이렇게 북적대는구나. 한참 후에야 모모는 니노를 찾을 수 있었다. 니노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려 있어 언뜻 모습이 보일 뿐이었다. 니노는 길게 늘어선 유리상자들 맨 끝에 있는 계산대 뒤에 앉아 쉴 새 없이 계산기를 두드리고 돈을 받고 거스름돈을 건네주고 있었다. 그러니까 니노 아저씨한테 음식값을 내는 거구나. 쇠 울타리는 교묘하게 설치되어 있어서 누구든지 니노를 지나지 않고는 테이블로 갈 수 없었다. 니노 아저씨! 모모는 소리쳐 부르며 사람들 틈을 비집고 지나가려고 했다. 모모는 기기의 편지를 흔들며 신호를 보냈지만 니노는 모모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다. 계산대 주위가 워낙 소란스러운 데다가 정신을 집중해서 일해야 했기 때문이다. 모모는 용기를 내서 울타리를 기어 올라가 늘어선 사람들을 해치고 니노에게 다가갔다. 몇몇이 큰 소리로 욕설을 퍼붓자 니노는 고개를 들었다. 모모를 보자 니노의 얼굴에서는 금세 불만스러운 표정이 씻은 듯 사라졌다. 모모! 그의 얼굴은 예전처럼 환하게 밝아졌다. 다시 왔구나. 정말 뜻밖이다. 줄을 선 사람들이 소리쳤다. 아, 얼른 갑시다. 그 꼬마는 우리처럼 맨 뒤에 가서 줄을 서야 해요. 새치긴 안 돼요. 뻔뻔스런 계집애 같으니. 잠깐만요. 니노는 소리치며 소란을 가라앉히려고 두 손을 높이 들었다. 잠깐만 참아주세요. 부탁입니다. 기다리는 사람들의 줄에서 누군가가 욕을 했다. 그럼 누구나 새치기를 할 거요. 앞으로 갑시다. 앞으로. 저희는 우리보다 시간이 많아요. 니노는 소녀에게 서둘러 속삭였다. 무무, 기기가 돈을 치를 거야. 그러니 먹고 싶은 걸 실컷 먹으렴. 하지만 다른 사람들처럼 줄을 서야 해. 너도 들었지? 모모가 좀 더 캐 물으려는데 사람들이 모모를 떠밀어냈다. 다른 사람들처럼 하는 수밖에 달리 도리가 없었다. 모모는 기다란 줄 맨 뒤에 서서 선반에서 쟁반을 꺼내 들고 상자에서 나이프와 포크와 숟가락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천천히 한 발 한 발 앞으로 밀려갔다. 쟁반을 드는데 두 손을 다 써야 했기 때문에 모모는 카시오페이아를 쟁반 위에 그냥 올려놓았다. 그리고 유리상자 앞을 지나가면서 안에서 이것저것 음식을 집어서 거북 주변에 늘어놓았다. 약간 얼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모모가 집어든 음식은 정말 묘한 조합이 되고 말았다. 구운 생선 한 토막에 잼 바른 빵 하나, 조그만 파이 하나에 레몬 주스 한 컵. 쟁반 가운데 있는 카시오페이아는 차라리 머리를 넣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편을 택했다. 드디어 계산대 앞에 이르자 모모는 니노에게 재빨리 물었다. 기기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그래, 우리 기기는 유명해졌단다. 우리 모두 기기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어쨌든 기기는 우리 가운데 하나니까. 텔레비전에서 자주 볼 수 있어. 라디오에도 나오지. 얼마 전에는 기자 2명이 날 찾아와 옛날 이야기를 해달라고까지 했어. 그래서 말해줬지. 옛날에 기기가... 기다란 줄에서 몇몇 음성이 소리쳤다. 저기 앞사람 어서 갑시다.
모모는 물었다. 그런데 왜 이젠 안 오는 거예요? 니노는 벌써 약간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속삭였다. 아, 그러니까 기기는 이제 시간이 없어. 더 중요한 일을 해야 하는 데다가 어차피 옛 원형극장은 이제 별 볼 일이 없어졌거든. 뒤쪽에서 화가 난 몇몇 음성이 소리쳤다. 당신들 뭐 하는 거야, 당신들? 우리가 마냥 여기 서 있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모모는 끈질기게 물었다. 기기는 지금 어디 살아요? 아, 푸른 언덕 어딘가라더라. 나도 들은 얘긴데 비행둘러 정원이 있는 멋진 빌라에 산다더구나. 하지만 이제 그만 앞으로 가거라. 부탁이다. 모모는 앞으로 갈 생각이 없었다. 아직도 물어볼 말이 너무나 많았다. 그러나 그냥 떠밀려 버리고 말았다. 모모는 쟁반을 들고 버섯 모양 테이블로 가서 잠시 기다리다가 재빨리 한 자리를 차지했다. 물론 테이블은 너무 높아서 겨우 콧잔등이 닿을 뿐이었다. 모모가 테이블 위에 쟁반을 밀어 올려놓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역겹다는 표정으로 거북을 바라보았다. 옆에 선 사람이 말했다. 요즘에는 이런 것도 참고 넘어가야 한다니까. 그러자 다른 사람이 투덜댔다. 무슨 말씀이세요? 정말 요즘 애들이란. 하지만 그들은 그 밖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더 이상 모모에게 신경을 쓰지 않았다. 음식 접시를 거의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먹는 일 또한 모모에게는 여간 난처하지 않았다. 하지만 모모는 몹시 배가 고파서 하나도 남기지 않고 깨끗이 먹어치웠다. 이제 배는 불렀지만 베퍼 할아버지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꼭 알아야 했다. 그래서 모모는 다시 한번 줄을 섰다. 그리고 그냥 서 있으면 사람들이 또 화를 낼까 겁이 나서 지나가면서 유리상자에서 이것저것 음식을 집어들었다. 모모는 마침내 니노 앞에 다시 서자 이렇게 물었다. 베퍼 할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니노는 고객들이 다시 짜증을 낼까 겁나서 재빨리 설명했다. 베퍼 아저씨는 오랫동안 널 기다렸어. 너한테 무슨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셨지. 언제나 회색 신사들 얘기를 했는데 나도 무슨 소린지는 모르겠더라. 하긴 너도 알다시피 아저씨가 약간 괴짜셨잖니. 기다란 줄 가운데서 누군가가 소리쳤다. 어이, 앞에 그 두 사람, 당신들 지금 자는 거요? 니노가 소리쳤다. 금방 끝납니다, 선생님. 그러고는요? 니노는 신경질적으로 손으로 얼굴을 쓸었다. 아저씨는 경찰의 비위를 거슬렸어. 경찰이 너를 찾아야 한다고 고집을 부렸다나. 내가 알기로는 경찰이 결국 아저씨를 요양소에 집어넣었다더라. 그 이상은 나도 몰라. 뒤쪽에서 성난 음성이 고함을 질렀다. 젠장, 여기가 빠른 레스토랑이야? 아니면 대합실이야? 앞에 있는 당신들, 여기서 가족 모임이라도 여는 거야? 뭐야? 응? 니누는 사정하듯 소리쳤다.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모모는 캐물었다. 할아버지는 아직 거기 계세요? 아닐걸. 내보냈다고들 하더라. 해를 끼칠 사람이 아니니까 말이야. 그랬군요. 그럼 할아버지는 지금 어디 계세요? 몰라. 정말이야. 모모, 제발 그만 앞으로 가렴. 모모는 또다시 뒷사람들에게 떠밀려 앞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다시 버섯 모양 테이블로 가서 자리가 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쟁반 위에 음식을 꿀꺽꿀꺽 삼켰다. 음식 맛이 아까보다 훨씬 덜했다. 하지만 모모로서는 음식을 남긴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제 모모는 예전에 항상 자기를 찾아왔던
아이들 이야기를 들어야 했다. 달리 도리가 없어서 모모는 사람들이 자기 때문에 화를 내지 않도록 다시 줄을 서고 유리상자 옆을 지나며 쟁반 가득 음식을 담는 수밖에 없었다. 이윽고 모모는 다시 계산대인 니노 앞에 섰다. 그러면 아이들은요? 아이들은 어떻게 됐어요? 모모가 다시 나타나자 니노는 진땀을 흘렸다. 이제 모든 게 달라졌어. 지금 내게 그걸 설명할 수는 없어. 여기 형편이 어떤지 너도 뻔히 보고 있잖니? 모모는 고집스레 물고 늘어졌다. 그런데 아이들이 왜 다시 안 오는 거예요? 요즘은 돌봐줄 사람이 없는 아이들은 전부 타가소에 맡겨야 해. 이제 아이들을 방치해둬서는 안 되거든. 왜냐하면 그래 간단히 말하면 아이들은 이제 보살핌을 받게 된 거야. 기다란 줄에서 몇몇 음성이 다시 고함을 질렀다. 어이 앞에 있는 군뱅이들 얼른 합시다. 우리도 좀 먹어야 하지 않소? 모모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다. 내 친구들은요? 그 애들이 정말 그걸 원했어요? 니노는 한절부절 못하며 손으로 계산기에 자판을 마구 더듬었다. 아이들 의견 따위는 묻지 않았어. 그런 일을 아이들이 결정할 수 없잖니? 이제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놀지 못하도록 조치가 취해진 거야. 그게 결국 가장 중요한 거지, 안 그래? 모모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무언가 알아내려는 듯 니노를 말끄러미 바라보았다. 니노는 정말 어쩔 줄 몰라 했다. 뒤쪽에서 다시 격분한 음성이 터져나왔다. 제기랄, 정말 못 참겠군. 오늘 이 음식점이 대체 왜 이렇게 늑장을 부리는 거야, 당신들? 하필이면 지금 느긋하게 수다를 떨어야 되겠어? 응? 모모는 작은 소리로 물었다. 친구들이 없는데 전 뭘 해야 되죠? 니누는 어깨를 으쓱하고는 손가락을 만지작거렸다. 모모. 니누는 침착함을 잃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처럼 심호흡을 하고 말을 이었다. 정신 좀 차리고 언제 다시 한번 오거라. 지금 난 네가 어떻게 해야 할지 의논할 시간이 정말 없어. 알고 있겠지만 너는 언제라도 여기서 밥을 먹을 수 있어. 하지만 내가 너라면 눈 딱 감고 타가소에 들어가겠어. 거기서는 할 일도 있고 보살핌도 받을 수 있고 또 뭔가를 배울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그렇게 혼자 세상을 떠돌아다니면 어차피 그리로 보내질 게다. 모모는 다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말끄러움이 니노를 바라보았다. 사람들이 뒤에서 다시 한번 모모를 밀어냈다. 모모는 기계적으로 테이블로 가서 역시 기계적으로 세 번째 점심을 꾸역꾸역 삼켰다. 음식을 넘기기도 힘들고 종이 조각이나 나무 껍질을 씹는 듯한 맛이었지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두 먹었다. 음식을 다 먹고 나니 비참한 기분이 들었다. 모모는 카시오페아를 겨드랑이에 끼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묵묵히 레스토랑을 나왔다. 마지막 순간에 모모를 본 니노가 소리쳤다. 어이 모모! 기다려! 너 그동안 어디에 있었는지 한마디도 안 했잖니? 하지만 이내 다른 사람들이 몰려오자 그는 다시 계산기를 두드리고 돈을 받고 거스름돈을 내주었다. 그의 얼굴에 떠올랐던 미소는 이미 오래전에 사라져버렸다. 모모는 옛 원형극장에 돌아오자 카시오페이아에게 말했다. 너무 많이 먹었어. 오늘 난 너무 많이 먹었어. 너무너무 많지. 하지만 그래도 배가 부른 것 같지가 않아. 조금 있다가 모모는 이렇게 덧붙였다. 니누 아저씨한테 꽃들이랑 음악 얘기를 할 수도 없었어. 그러고는 다시 조금 있다가 말했다. 하지만 내일은 기기를 찾아보자. 너도 기기가 마음에 들 거야. 카시오페이아,
두고 보렴. 하지만 거북 등에는 커다란 물음표가 나타났을 뿐이었다.